여기서 또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걸어가야 돼요? 거기도 한 3.4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혼나로 3.4km 1시간 반을 또 걸어가야 되는 아우, 야.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최악이야. 그러면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래 첫집 지리산 장터목 대피소의 선용원 주인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아, 예. 천왕봉 1915m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장터목의 사나이 선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터목의 사나이. 소개하는 거 보니까 좀 방송 출연이 좀 잦았던 모양입니다. 장롱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장터목의 사나이 선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장터목 대피소가 어떤 곳인지. 일단 두 가지인데요. 그 장터목이라는 지명과 대피소라는 시설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장터목 대피소가 있는 터에 넓은 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거기서 북쪽의 그 마천 사람들과 남쪽의 산청 시천면 사람들이 올라와서 장을 여셨다고 해요. 고된 길을 올라가지 않으면 몇백 리길을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터가 벌렸다 그래서 장터목. 그래서 장터목이구나. 제1회 국립공원으로 1967년도에 지리산이 국립공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1971년에 지리산 산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직원들이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155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 지리산 천왕봉 1915m를 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으로 전국에서 제일 바쁜 대피소이자 제일 알아주는 대피소입니다. 아니 그 요즘은 여기 숙박이 좀 불가능하죠? 네, 그 대피소가 지금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밀폐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숙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탐방객들이 오셔서 화장실이랑 취사장, 휴식만 좀 취하실 수가 있고요. 매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터목 대피소가 높이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있는 지금 장터목 대피소는 1653m예요. 높네. 높다. 1635m면. 네. 아니 그러면 매일 그 지리산으로 이렇게 등산을 하시는 겁니까? 매일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6일 정도 근무를 하고 4일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그럼 저희 8명이 근무를 해서요. 이교대로? 예,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예를 들면 저는 집이 여기 서울이에요. 출근을 서울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4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가고요. 몇 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5시나 4시 정도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아침 한 8시에 도착. 예, 8시에 도착을 하면 이제 부식을 전날 그 문자가 옵니다. 네. 내일 그 부식 무, 소고기, 돼지고기 뭐 갖다 주세요. 그럼 그걸 장을 봐서 무는 꼭 들어가야 돼요. 배낭에 넣는 거예요. 오늘은 엄청 가벼운 편이고요. 뭐 부식이 다 떨어질 시기 정도 같으면 한 20kg 정도도 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6km 정도의 올라가시는 이제 산행길을 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예. 상상만 해도 힘든데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탐방객분들에게 4시간 정도 안내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저희 룰 중에 하나가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는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아니 거죠. 근데 잠깐만 이게 네. 아침부터 일단 출근하려면 서울에 계시니까 네네. 차를 타고 4시간을 가서 네. 등반을 시작해서 4시간 안쪽까지는 그 등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왜 올라오고 있어? 알았어. 이 정도는 꿀 구간이에요, 꿀 구간. 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여기 꺾어서 가면 바로 보일 거예요. 아, 그래요? 고생했어. 힘들었지? 아니 솔직히 어떤 때는 야 참 너무 좋다. 아 경치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 직장 생활이니까 어찌됐든 때로는 일어나면서 아유 이 거지 같은 회사 때려쳐야지. 아니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올라가면서 또 그러실 때는 없어요? 힘들 때는? 저는 이제 그 저희 휴가 복귀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부식이 오지? 딱 봤을 때 무, 양배추 이런 거 있으면 좀 화나요. 무게가. 네. 생색은 안 나는데 무게는 무겁잖아. 있어. 차라리 돼지고기, 소고기 갖고 오면 맛있게 또 해먹을 또 이런 여러 가지 요리가 있는데 무는 좀 약간 화나는. 그럼 또 회사 가기 전날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우, 약간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요. 중압감에 네, 저는 왜 이 직장을 선택했을까? 과연 자연환경이 나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원초적인 회의를.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또 직장생활 맞으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부장님한테 이제 뭐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회사는. 네. 근데 전화가 오면 내 사무실로 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걸어가잖아요. 네.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든가. 그쵸.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부장님 계시는 데가 세석 분소라고 여기서 또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걸어가야 돼요? 거기도 한 3.4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혼나로 3.4km 1시간 반을 또 걸어가야 돼요. 아우야.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최악이다. 최악이야. 그러면서 야. 또 이제 1시간 반을 걸어오는 거죠. 혼나고 또. 아니, 혼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주의해라. 또 산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아주-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께 와 이런 직장 생활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임님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탐방객들을 위한 안전에 대한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리산을 밟으시면서 시작하는 탐방로. 그러니 걸어가시면 그 탐방로를 정비해야 되고 그 나무 전도목이 쓰러지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요. 그리고 안전사고나 이런 거 했을 때 구조활동이 있으면 구조활동 출동도 하고요. 물과 식물, 그다음에 동물들에 대한 관찰 기록을 남겨서 다음 세대들에게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근거와 자료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 천왕고 5분 계시고 거리두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피소 직원들이 각자 잘할 수 있는 레시피가 하나씩은 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요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네. 직접 본 건데 취사장에서 월남쌈 사 먹는 분. 월남쌈 거기서. 그러니까 팔지 않는데 이렇게 갖고 와서 먹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정해진 취사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까지 해 먹는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음식은 거의 다 해드시는 것 같거든요. 중식 코스, 양식 코스도 다 해드시고요. 중식 코스, 양식 코스. 그러니까 레토로로 갖고 오셔가지고요. 한 상 벌려서 차리시는 분들 계세요. 야. 저희가 이제 매일 순찰을 나가거나 출퇴근할 때 매일 마주 대하는 탐방객들이 있으세요. 지리산을 뭐 하루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3일에 한 번씩, 6일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에 어떤 식물이 많이 자라고 죽은 고사목들이 지난번 강풍에 언제 쓰러졌더라. 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각 지역의 명칭이 있거든요. 뭐 진주 이모, 뭐 순천 이모, 뭐 이런 식으로. 사람 갖다 왔어요? 네. 어깨가 얼마나 자주 올라오세요, 어르신? 일주일에 5회에서 한 6회, 7회. 115회 지금 금년에만. 아, 그 총 이제까지 천왕 몽기 1305회. 1305회. 예. 아, 저는 이게 속을 정화시키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왔다 가면 완전 그 치료가 돼버려요, 모든 게. 올라가요, 수고해요. 네, 조심하세요. 예. 너무 수고하세요. 저는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네네. 제가 62년생이니까 제가 39부터 다녔어요. 39. 네네.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일주일에 한 번 갖는 거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탐방객 여러분들이 좀 가시는 곳이다 보니 뭐 이런저런 또 뭐 좀 사건 사고도 많을 것 같아요. 아, 예, 그 저희 과장님 얘기인데요. 저희는 어떤 신발 이상의 가치예요. 이 신발은 저희를 보호해주는 장비. 아, 그렇죠. 등산 갈 등반자. 때는 등산화 꼭 신어야 되거든요. 아, 꼭 신어야 돼요. 네, 이거는. 그 장비를 이제 대피소에 발령을 받으시고 형수님한테 아, 나 진짜 대피소 올라가는데 신발은 꼭 좋은 거 신고 싶다. 이 신발 하나만 사줘라. 근데 형수님이 큰맘 먹고 신발을 딱 사주셨어요. 지금으로 해도 한 3, 4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네, 굉장히 고가의 수입품의 신발이어서 그 신발을 올라가니까 막 너무 발걸음이 가벼우시더라고요. 그럼 막 올라가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살짝 자랑하거든요. 끈 슬쩍 천천히 묶고 천천히 풀르면서 내가 샀다 약간 이렇게 잘 놔두게 되고 위에 놔두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장비 부심이 좀 그렇죠. 있거든요. 있죠. 네. 있어요. 그날따라 이제 그 탐방객들이 많아서 155명이 꽉 찬 상태에서 그 중간중간 일을 보면서도 신발 잘 있나 하고 인사하고 가고 또 인사하고 가고 하셨대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보통 탐방객들이 일출을 보시거나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면 8시 정도 빠지시거든요. 그래서 신발 잘 있나 봤더니 신발이 없는 거예요.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일단 머릿속에 형수님한테 큰일 났다. 그리고 난 이제 뭘 신고 다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운동화 쪼가리를 신고 아,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근데 남쪽 방향에서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 6km를 1시간 이내에 뛰어내려가셨대요. 신발을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뛰어내려가신 거예요. 네. 뛰어내려가가지고 탐방 안내소에 쭈그려고 앉아가지고 산으로 신발만 본 거죠. 근데 그 신발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우와. 어제 봐서 인사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가서 말을 걸었대요. 학생, 혹시 이 신발이 학생 거야?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러세요. 제 신발을 누가 신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신고 왔어요.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신발이 그 이상의 가치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돌려달라고. 그리고 이 운동화는 어렵겠지만 좀 신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다. 아, 그래도 뭐 훈훈하게 마무리됐네요. 아, 그래도 소녀가 가는 길에 맨발로 보내지 않고 본인의 신발을 내어줘. 예, 아, 예,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지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1년 정도. 그죠? 제가 왜 그랬냐면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의문이 풀리네요. 산을 그렇게 그 한 6일에 한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살짝 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리나 이런 데가 왜냐면 저번에 한번 그 우리 도봉산 산신령 오야. 예? 뵀잖아요. 네네네. 그분은 막 허벅지가
근데 제가 살짝 봤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서 이상하다. 왜 그러시? 체질적으로 조금 약간 근육이 좀 덜 붙으시나? 그랬는데 역시 예. 이제 적응하시는 단계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예. 두려움 속에서 좀 익숙함으로 두려움에서 익숙함으로. 예. 설레임은 없습니까? 설렘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설렘은 계속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지리산을 선택하게 됐고요. 아니 근데 정말 네. 왜 여기에 지원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산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동생과 함께 이산 저산 다녔었는데 고학년 되니까 제가 왜 산에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내려와야 되는데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에 좀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도 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또 산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오르고 낮에도 오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좀 아프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장암 6개월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5년을 사셨는데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백두대간 종주도 하시고 그 병간호를 하는데 아버지가 간병인의 그 손을 빌리려고 하시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아버지 간병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지리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터목 대피소에서 비닐 깔고 잤다. 저희 할아버지랑 같이 천왕봉 올라가서 그 사진을 보여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다가 내가 진짜 원하고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실 때쯤 해서 지리산이나 이런 거를 같이 검색해보고 유튜브랑 같이 보면서 국립공원 공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시험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알겠습니다. 참 또. 그 산행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백두대간, 종주, 지리산, 설악산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특히 지리산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누워서도 꼭 산에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딱 천왕봉이나 이런 데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딱 하루 한 번만 진짜 그 운에 낀 일출 딱 한 번만 딱 같이 보고 싶네요. 지금 이 국립공원 공단에서 일하시기 전에 원래는 다른 회사를 좀 다니셨다 그래요? 네, 저는 KTNG 그룹에서 특판 영업 관리를 했었어요. 이 국립공원이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학교, 뭐 전공, 전혀 상관없이. 나이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면접만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늦가기로 지원을 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살에 지금? 제가 41살에 합격을 했어요. 인생 2회차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직장으로 따지면. 네. 그러면 전에 있던 직장하고 이 지금 다니시는 직장의 뭐 좀 그 차이를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은 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좋은 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좋은 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직장 생활은 다 똑같더라고요. 직장 생활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진리네, 진리야. 네. 직장 생활은 진짜 그래 다 똑같아요. 직장은 직장이야. 햇반 제거 하나 안 맞는데? 가족분들하고 그렇게 좀 같이 지리산 가보신 적도 있으세요? 제가 아들하고 첫 출근길을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천왕봉 올라갔다가 천왕봉에서 장터목 대피소까지 이렇게 같이 와서 그날 이제 첫 출근 인사를 했었어요. 마음속에는 대피소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좀 극복하는 시간도 되고. 아니 지리산 일출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요? 예. 오. 일출 보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곳이. 보신 적 있으시겠죠? 저는 일출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올라가서 이제 일출을 보자.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어떤 날짜가 좋겠냐라고 해서 날을 받아가지고
올라갔거든요. 못 봤어요. 아직도요? 그봐, 그게 어렵다. 첫 번째 올라갔는데 못 봤어요. 될 때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올라갔어요. 두 번째 올라갔는데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와 진짜 뜰까 했는데 또 못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천왕봉 이후에는 아무것도 거치지 않아요. 남해 바다와 그 섬들이 다 보이면서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빨갛지 않아요. 파란색이 때부터 이제 서서히 붉어지면서 고요하게 이렇게 딱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들으려고 음악도 준비했거든요. 어떤 딱 음악을? 음악 듣고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인가 그거를 딱 죽은 들으니까 왕녀를 위한 파반느. 네네. 유퀴즈? 예스. 예스.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식물이라는 그리스어와 죽이다를 뜻하는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1942년 러시아의 생물학 교수가 처음 사용해 알려진 말로 숲속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살균성 물질을 이것이라는데요. 한 조사에 의하면 지리산의 이것이 도심 속 공원보다 10배 이상이나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피톤치드. 피톤치드. 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피톤치드 정답! 오 대박. 자, 100만 원의 야. 상금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진짜 아,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야.